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이고요. 박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88쪽이고요. 단원은 민재의 독서일기라는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떤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의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최재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책을 읽었고 그다음 그 책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공부를 통해서 읽기가 한 사람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걸 공부했었고, 자 이번에는 민재라는 아이를 등장시켜서 독서일기를 쓰는 형식을 통해서 민재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88쪽과 89쪽을 펴보시고요. 89쪽에 나와 있는 작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다운이는 현장 체험학습으로 간 박물관에서 옛 그림을 보았다. 나무를 짊어지고 가면서 책을 읽는 그림 속 사람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 좀 봐. 나무를 하고 가면서도 책을 읽네. 과거를 준비하려고 책을 읽나? 꼭 시험을 볼 때만 책을 읽니? 책은 평소에도 꾸준히 읽어야지. 네, 이야기 잘 들어봤죠? 여기는 나라라는 아이와 그리고 다운이라는 아이가 지금 둘이 등장을 하는데요. 둘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 그림은 교과서에 여기 89쪽에 나와 있죠. 그 그림은 유은홍이라는 사람의 부신 독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의 내용은 나무꾼이 나무를 하면서, 즉 일을 하면서도 책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띄울게요. 네. 자, 그런데 나라는 과거를 준비하려고 책을 읽나? 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운이는 뭐라고 또 대꾸를 했냐면 꼭 시험 보려고 시험 볼 때만 책을 읽니? 평소에도 읽어야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둘의 생각의 그런 차이는 바로 무엇일까요? 나라와 다운이는 책을 읽는 것이 언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 읽기에 관한 나라와 다운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자, 나라는 여자아이는 책 읽는 것은 언제만 필요하다? 시험을 볼 때만 필요하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할 때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인 것 같고, 다운이는 평소에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평소에도 책을 읽어야 한다. 꼭 시험을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나라는 시험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책을 읽는다. 다운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책 읽기는, 자 그럼 자신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으로만 책을 읽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 이외에 평상시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책 읽기의 그런 태도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이제 90쪽 이제 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큰 제목은 민재의 독서일기예요. 자, 민재의 독서일기인데 말 그대로
자신의 독서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독서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도 보시면 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4월 며칠 월요일, 그 옆에 보면 4월 며칠 수요일,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일기 내용이 짐작하신 대로 독서한 내용을 일기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헐레벌떡 교실에 도착하니 스피커에서 이상한 노래가 들린다.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아침 독서 시간이다. 국어 선생님이기도 한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다.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학교에서 아침 독서 시간을 이제 맞이한 모양인데, 여기에 방송으로 책을 읽자라는 방송에 나왔더니 얘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청천벽력 같은 선생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뭐냐? 자, 맑게 갠 하늘에서 지는 날벼락. 그래서 이거를 속담으로 치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보통 벼락,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 비가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막 폭우가 쏟아질 때 하늘에서 반드시 우중충하고 흐릴 때만 이런 천둥, 번개가 치는데, 맑게 갠 그런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날벼락 치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뜻밖의 일어난 커다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이것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이에요. 큰 사건. 이것을 말할 때 청천벽력이다. 그렇다면 민재에게 있어서 책을 읽자라는 것은 뭐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큰일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민재는 독서를 좋아했다는 얘기일까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자, 민재는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책을 읽자는 말이 큰 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아침 8시 30분부터 20분씩이나 아침 독서를 한다고? 자, 여기 문장을 볼게요. 자, 총 독서하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20분입니다. 네, 독서 시간은 20분인데,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0분 밖에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분 이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20분밖에 안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고, 20분씩이나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민재는 20분씩이나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독서 시간이 무척 지루하고 길게 느껴진다 라는 뜻이겠고, 이 말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독서에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교과 수업과 관련한 책을 스스로 읽으라고 하셨다. 자, 여기 책 선정의 기준 나왔네요. 관심 분야. 자, 선생님이 권장한 독서 기준은 뭐였어요? 자신의 관심 분야. 예를 들면 뭐 문학이든 혹은 과학이든 뭐 예술이든 스포츠든 다양한 자신만의 관심 분야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읽든지, 혹은 두 번째는 뭐예요? 교과 수업. 책, 네, 국어, 과학, 수학, 체육 등등, 음악 등등 다양한 그런 교과 수업이 있죠. 그 수업 중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옆에 마음이만 없었어도 자, 비명을 지를 뻔했다는 것은 좋아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네, 좋아하지 않아서 네, 비명을 지른 거겠죠? 독서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말이다. 그런데 마음이가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는 책 2권을 가져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민재야, 이번에는 나랑 이 책 같이 읽자. 너 동물 좋아하잖아. 1학년 때 갈매기의 꿈도 읽었잖아. 갈매기 마리수만 세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져 책으로 눈을 돌렸다. 마음이와 짝이 된 건 좋지만 나는 왜 표지에 개미가 몇 마리나 있는지부터가 궁금해지는 거지? 네, 자, 여기 보니까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1학년 때 무슨 책을 읽었냐면, 갈매기의 꿈을 읽었는데, 이때 나는 어떻게 했대요? 갈매기의 마리수만 자, 세웠다라고 나오죠. 자,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갈매기 몇 마리 나오는지만 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독서를 하기 싫어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뭐예요? 나는 왜 표지에 개미가 몇 마리 있는지. 자, 이번에 읽을 책은 뭐냐면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는 책을 친구가 갖고 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관심이 생기는 거라고 뭐예요? 개미의 마리수입니다. 개미가 몇 마리나 나올까? 그러니까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재는 이렇게 독서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네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90쪽에 나와 있는 문제 활동을 한번 볼게요. 민재가 아침 독서 시간에 할 활동을 말해보자. 자, 무슨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네, 독서 활동이죠. 독서 시간에 할 활동인데, 자, 어떤 독서를 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무엇을 권장했냐면 이 두 가지를 권장했죠.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신의 관심 분야 혹은 교과 수업과 관련된 책을 스스로 읽는다. 이 활동을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일정한 시간을 정해 읽기 활동을 한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이것은 본인의 경험이에요. 자기가 집에서 저녁 먹고 책을 꾸준히 읽는다.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등교하기 전에 책을 읽는다. 혹은 뭐 학교 시간에 학교에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혼자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약속 시간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서 동아리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네, 독서 동아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재야, 방과 후에 도서실로 와. 마음이의 말을 듣고 들뜬 기분으로 도서실에 가니 오감도라는 독서 동아리 부원들이 모여 있었다. 네, 독서 동아리의 이름이 뭐였죠? 네, 오감도라고 하는데 이 오감도는 뭐냐면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입니다. 이상의 시 오감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따온 내용입니다. 역시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의 제목에서 동아리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전 학년 10명이 모이는 자율 동아리인데 오감으로 책을 읽는 동아리라나 뭐라나. 자, 그런데 센스 있게 이 장명의 뜻을 뭐라고 했어요? 오감으로 책을 읽는 동아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네요. 그러니까 중의적이죠. 시 제목이기도 하면서 오감으로 책을 읽는 동아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오감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감은 네, 오감으로 책을 읽는 동아리라는 뜻의 오감은 5가지의 감각기관입니다.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이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 자, 이것이 자, 5가지 감각. 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자, 입으로 맛을 보고, 그 다음 피부, 특히 손이죠. 피부로 느끼고, 손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감각기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몸을 사용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른 때 같으면 뛰쳐나왔을 테지만 마음이 때문에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 동아리 회장인 3학년 누나가 독서 토론, 서점과 공공도서관 방문, 독서 기행, 독서 캠프, 나만의 책 쓰기 등 1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데 뭐랄까 나는 깊은 늪에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네, 여기 보니까 이 동아리는 상당히 체계적인 활동 계획을 갖고 있네요. 그쵸? 그 활동 계획이 뭐가 있어요? 쭉 정리해 보면, 자, 독서 토론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서점, 그 다음에 도서관 방문 할 거고, 독서 기행도 갈 거고, 독서 기행이라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독서 캠프도 가고, 그 다음에 나만의 책 쓰기 등의 활동을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친구죠. 마음이 때문에 여기 이 동아리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약간 억지로 오라 들어온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 뭐라 그랬냐면, 자, 늪에 빠지는 느낌이었다라고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이어서 민재는 여전히 독서 활동에 관심 가지지 못하고 큰 부담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가 민재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 마지막 그 공부는 91쪽에 나와 있는 자, 이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민재가 독서 동아리에서 1년 동안 할 활동을 말해보자 그랬더니 아까 여기 우리가 정리했죠. 체계적인 이런 활동들이 있다. 요것을 옮겨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독서 토론, 서점과 공공도서관 방문, 독서 기행, 독서 캠프, 나만의 책 쓰기 등을 할 것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소개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대화를 나눠봤다거나, 혹은 그 책의 내용을 뭐 그림으로 옮겨봤다거나, 혹은 그 책을 읽고 토론을 해봤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영화를 읽고 하는 것이, 영화를 보고 하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본인과 어떤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읽고 그 책의 내용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을 뽑아서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못 해본 학생은 선생님이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홍길동전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다라고 했는데, 어떤 주제로? 얘처럼 홍길동이 도둑질해서 백성을 도와준 것은 옳은 것인가? 라는 주제. 홍길동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책을 읽고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가장 관심 가질 수 있는, 또 나의 수준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뽑아서 그것으로 주제를 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자, 92쪽, 93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